안녕하세요. 평안체리 농원입니다. 지금은 2024년 7월 5일 금요일 아침 7시경 저는 경주시 간포 해안가에 와 있습니다. 장마철에 비온 뒤라서 저 멀리 대왕암이 운무에 휩싸여 희미하게 보이는데요. 사람들은 아직 자고 있는 이른 아침에 저는 이런 바다를 바라보며 파도 멍 때리기를 참 좋아합니다. 각설하고 오늘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퇴하신 분 중에서 농사 또는 그 중에서 체리 농사를 지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은퇴하여 체리 농사를 짓고자 하는 분에게 있어 농사 짓기 유리한 조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까지 체리 농사를 준비하면서 겪은 저희 경험을 토대로 저희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즉, 전도양양한 젊은 분들의 시각이 아니라 인생 1막을 마치고 일과 휴식의 균형을 함께 누리고자 하시는 인생 2막의 업으로 체리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사전에 어떤 조건이 유리할까 하는 저희 생각에 대한 것인데요. 체리 농사를 직접 준비하고 있는 저희 경험상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분이라면 은퇴자에게 있어 체리 농사가 아주 매력적인 직업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로는 은퇴 전에 농사일을 경험하신 분이 농사에 유리하다입니다. 저는 체리 농사를 시작함에 있어 과거의 직간접적인 농사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사 경험이 없으신 분들 중에는 농사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귀농을 해서 실제 농사를 짓다가 후회하며 체리 농사를 포기하시는 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분들 중에는 농사를 지으며 전원생활을 꿈꾸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꿈을 가지고 체리 농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농장주로서 농사일을 하게 되면 누가 명령하는 것도 없죠. 출퇴근 시간에 얽매이지도 않죠. 보기 싫은 인간은 안 봐도 되죠. 농사일은 조금 힘들겠지만 은퇴 후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직업이 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농사에 뛰어들어 보니 이런 생각은 아주 위험한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8월 한여름에 34도 뙤약볕 아래에서 수단 그라스를 트랙터로 갈고 제초를 하다 보니 강물에 빠진 것처럼 속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게 농사라는 것이구나 하고 농사의 현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농약과 비료에 대해 배우고 나서야 농사의 전문성이라는 것이 한두 해 이론으로 배운다고 해서 바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구나 하고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흔히들 은퇴 후에는 과거에 전혀 경험이 없었던 분야에는 절대로 함부로 뛰어들지 말라고 조언합니다만 농사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농사를 진행해 가면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와는 다르게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시는 것을 도왔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과거에 부업으로 농사를 지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농사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신 분들은 농사의 현실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적어도 농사에 대한 환상이 없고 실망도 적을 것입니다. 체리 농사에 유리한 두 번째 조건으로는 앞으로 최소 5년 이상 생활자금 압박을 크게 받지 않는 분이 유리하다입니다. 체리 농사는 정상적으로 농사를 지으시더라도 최소 4, 5년이 지나야 과수원에서 의미 있는 소득이 발생합니다. 말이 4, 5년이지 아무런 소득 없이
밭에서 5년을 일만 하면서 지내다 보면 많은 분들이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체리 농사를 시작하신 것을 후회하고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체리 농사는 생활 자금에 여유가 있는 분이 매우 유리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또는 사전에 확실한 생활비 계획을 세워 두셔야 할 것입니다. 체리 농사에 유리한 조건 세 번째로는 체리 농사 여건에 적당한 농지를 소유하신 분이 유리하다인데요. 저는 은퇴 후 농사를 해서 하기 위해서 귀농을 하거나 거주를 이전하는 것은 그렇게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생활 기반이 되었던 현재의 환경을 완전히 바꾸면서 거주를 이동한다면 상당한 비용이 들 뿐 아니라 기존 환경에서 떠나는 상실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어려움도 매우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은퇴자에게 있어서 적당한 체리 가수원은 집에서 30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는 500평에서 1000평 정도 밭을 가지고요. 이 밭이 물 빠짐이 좋으며 관수 여건이 좋고 햇볕과 바람이 잘 통하는 밭을 가진 자기 소유의 농지여야 한다라고 정의해 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은퇴 친구의 경우에는 집에서 차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작은 과수원을 하나 샀는데요. 처음에는 자주 가서 아주 열심히 일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과수원에 가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었고 몇 년이 지나니 결국에는 농사를 잘 짓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조건들이 충족되고 본인이 열심히 하신다면 저는 은퇴자들에게 있어 체리 농사는 대체적으로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반 조성이 잘 된 과수원의 경우 올바른 재배법을 준수한다면 제가 아는 한 식재 후 3년차까지는 그리 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과실이 맺히는 4년에서 5년차부터는 내년 3월부터 수확 판매가 이루어지는 6월까지는 제법 바쁘지만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워라벨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수확기에는 우거진 체리 잎들을 헤치면서 빨간색의 영롱한 체리를 발견할 때는 마치 보석을 찾은 것처럼 마음이 설레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하고 난 후 느끼는 쏠쏠한 소득의 기쁨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은퇴란 인생 1막의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2막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인생 2막에서는 그동안 질주했던 인생을 돌아보고 한숨을 돌리면서 쉼을 가지는 것도 인생의 즐거움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체리 농사라는 적당한 직업을 가지고 적당한 소득을 창출하면서 가족과 함께 휴식할 여유도 찾을 수 있는 체리 농사. 체리 농사는 이런 워라벨을 생각하시는 은퇴자들에게는 잠옷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체리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인가? 도대체 이런 조건을 모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하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조건이 맞지 않는 분들 중에는 체리 농사에 대한 불굴의 의지와 열정으로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위의 조건들은 한낱 길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행인들을 그치는 거미줄처럼 가벼운 장애물이 될 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지 은퇴자로서 일과 여가의 균형, 열정과 마음의 휴식의 균형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면 이런 조건이 맞아야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은퇴자가 체리 농사를 짓는다면 어떤 조건으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할까 하는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는데요. 은퇴자로서 체리 농사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